트럼프가 한국을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겠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라는 거.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그냥 막 뭔가 막 후라락 지나가는 느낌이었고,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소리도 못 낼 정도로 뭔가 민주당이 뭐 짜놓은 판에 그냥 막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탁 스탑을 외쳤던 사건이 발생했죠. 그게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스카이데일리의 이 보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요, 중국 간첩들이 수원 성관이 연수동에서 잡혀갔다. 그래서 이게 오키나와로 압송이 됐고, 거기서 지금 신문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거기서 부정선거에 관여했다. 미국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팀들은 미국으로 압송. 오키나와에 남아있는 중국 간첩들은 한국의 여론전까지 목인 AI를 이용해서 댓글,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것을 작업을 해왔다. 심지어 한국에서 6개월 단위로 교체가 되면서 이 문재인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못된 짓거리를 했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공론화를 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민주당은 뭔가 다급했는지 이제 공론화 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광고주들을 막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 스카이데일리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요, 이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 그리고 이 블랙옵스 팀, 그러니까 간첩 99인에 대한 보도를 했던 이 기자를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좀 너무 좀 이례적인 게 뭐냐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뭔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 그냥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 뭔가 큰 그림자, 그러니까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고 있는 세력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후속 보도가 조금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블랙옵스 팀 간첩 99명을 잡아들였다, 오키나와로 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미 공조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3명이 트럼프 1기 때 블랙 요원이었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서 중국과 외교 마찰 방지를 위해서 이 첩보 활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왔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이 3명의 요원들과 접촉을 했다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펼쳐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에 뭔가 계속 내용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 됐으면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지금 뭐 2주차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왜 말이 없지? 왜 말이 없지? 천천히 기다리라는 거죠. 트럼프는요, 지금 중국 시진핑과 통화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면서 서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도 무릎 꿇었고 캐나다도 무릎 꿇은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이 버티고 있는 상황, 쉽게 패를 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이 블랙옵스 팀 지금 간첩 99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 카르텔을 파헤쳐 왔던 이 작전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방정보국 DIA 블랙 요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스카이데일리가 이 3명을 접촉해서 기사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지 않은 외형을 갖춤으로써 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이 블랙옵스 작전 내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마찰을 일으킬 큰 대형 사건입니다. 이거를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
중국을 관세로 조져내는 것은 사실 1기 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2기 때는 트럼프가 더욱 강력해져서 지금 중국을 조져내기 위한 것. 미국 하나로 중국을 조지지는 않겠다.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중심부는 중국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전 세계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이 DIA 출신인데 일단은 모두 가명으로 여기 글은 담고 있습니다. 마이클 가브리엘 라파엘. 뭔가 천사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가브리엘과 마이클은 코카시안, 그러니까 그냥 백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라파엘은 아시안계 미국 시민권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명 중에 그 아시안계 미국인 시민권자, 그러니까 외형이 한국 사람으로 봐도 되겠죠. 그냥 영어를 조금 잘한다 정도. 이 라파엘이 평촌 소재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실을 털어가지고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찾았고, 그리고 이들의 이제 돈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했다. 이 라파엘은 그 선거연수원 생활동 근처에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차량들이 이동한다라든지, 선거연수원의 외국인 연수동 같은데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인처럼, 거기 인근의 지역인처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클은 국내 외국계 기업사의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에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빼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이랑 라파엘이 수집한 자료를 가브리엘은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 상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미국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아직도 한국에 있고요. 이 세 사람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첩보 활동을 위해서 트럼프 1기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2020년에 트럼프 2기가 재선이 안 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죠. 이때 복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계속 한국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완벽히 보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복귀자들이 계속 한국에 남아가지고 첩보 활동을 해왔고, 그들과 연줄이 되어 있는 이 트럼프 사단에게 계속된 정보를 보냈다라는 것. 그래서 트럼프는 국내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조직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축적해왔다. 그래서 취임식 날 40분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재선을 하지 못했고 2020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거는 내 자리를 탈취당한 것이다. 뭐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트럼프 1기의 요원 3명 중에 한 사람이요, 미국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그리고 청교도 선도사가 발굴한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위해서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첩보 활동을 계속 이어왔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붕괴 세력에 대해서 밝히고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머무르면서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계속 밝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에서 왜 바이든 정부 때 복귀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전산 조작으로 트럼프는 낙선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수사 조사 명령을 계속 따랐던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했던 거. 그리고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정부로부터 행방불명 처리가 되고 신분이 지워질지언정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사명감 하나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만을 기다리면서 대한민국에서 4년을 기다리고 임무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조직들은요, 이제 God bless America and save Korea. 그러니까 미국도 그레이트하게 하지만 한국도 구해달라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뢰성을 조금 더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국방비밀요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DIA, DC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요. 왜 미국의 FBI도 있고 CIA도 있는데 이 DIA는 또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게 2012년에 설립이 됐는데 국방정보국입니다. 국방정보국 소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정보국 내에서 또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인 조직이다. 그러니까 휴민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CIA 비밀 작전국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이 국방부 정보국 내에서 사람을 지원을 하는 거고 CIA 비밀 작전은 뭐냐면 국방부의 전략적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겁니다. 둘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군사 및 안보 관련 비밀 정보를 취합하는 게 CIA.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반미 친중하는 사람들 막 신고하잖아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CIA. DIA, DCS는 이제 휴민트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 지금 전 세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DIA, DCS는요, 미국 국방부의 군사 정보 요원들과 함께 수집을 병행하고 있는데 CIA, NSA, FBI와 협력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남아있던 이 3명이 정보를 취합해서 보냈다라는 곳이 아마 CIA나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 곳일 거다. 국방과 관련되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CIA와 완벽하게 차이는 무엇이냐면 CIA는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 안보와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제 휴민트를 담당을 하고 DIA, DCS는 군사 전쟁에 관련된 휴민트를 집중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CIA 관리에서 넘어가서 국방부 안에서 완전 핵심으로 지금 더 다룬다라는 거기 때문에 타겟이 정해졌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국방부의 정보 역량을 확장한다라는 개념으로 탄생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미국의 정보 조직입니다. 국방부 산하에서 군사 관련 휴민트 에 대한 정보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기사가 굉장히 좌파들 입장에서는 자극적이고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발 남발하고 고소 남발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겠죠. 전체판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합니다.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가 한국을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겠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라는 거. 그 이후에 이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의 압박, 거의 뭐 족쇄를 채울 듯한 그런 큰 건이죠. 이 부정선거 카르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보고 터트릴 것이다. 그때는 아마 대한민국도 아작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발작하는 사람들, 음모론자로 토론하자라는 사람들,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라는 사람들, 부정선거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눈을 감는 사람들, 다 그 짝에 그 나물들이다라는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불순의 세력들 대대손손 부끄러운 날들을 살아가게 만들어야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